안녕하세요. 찰스 점주입니다. 오늘은 GS25 땡땡땡땡점 40일 만에 매니저 운영 체계로 완성하고 매출 25% 상승시킨 방법 공개합니다. 저는 2001년 패밀리마트, 지금은 CU죠. 편의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13개의 편의점과 1개의 하모땡마트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러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만 이 글은 누가 보시는 것이 좋냐면, 나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실한 점주인데, 또는 나름 실력과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이제 곧 매장 오픈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인데 오픈 준비와 초기 매장 루틴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장의 운영 체계를 완성하는 방법은 총 5단계가 있어요. 매장의 운영 체계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물류 점도착 시간과 근무자의 근무 시간 스케줄표를 확인합니다. 포인트입니다. 농장을 인수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농장과 관련된 모든 창고들의 열쇠를 모아서 열쇠고리함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의점 운영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GS25 땡땡 매니저님, 6월 1일부터 저희가 솔루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주분 제가 행사 진열용 라면, 음료 과발주 하려고 했는데 예정대로 해도 될까요? 과발주라는 거는 조금 오버해서 하는 발주를 얘기합니다. 과발주 해주시면 제가 크로스 체킹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사용 주류, 과일, 신선식품 발주했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매니저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류 점도착 시간 알려주십시오. 상온하고 1, 2차 자파 각각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매장 근무 시간 스케줄표가 있으면 보내주시거나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상호는 21시 30분, 1차는 10시에서 11시 사이, 2차는 19시 30분에서 20시 20분 사이. 라인 자파죠. GS25는 수요일 08시 이전, 추가로 막걸리는 매일 12시에서 15시, 쓰레기 봉투는 월목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근무 스케줄인데 차후에 이제 아마 이게 글이 길어서 1부, 2부 나누어서 할 것 같습니다. 2부에 근무 스케줄표를 엑셀 파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글을 써주셨는데 이러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으로 제가 해달라고 매니저분에게 요청을 했고 바로 그 매니저분이 그날 저녁에 바로 완성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라벨기 있을까요? 네, 본 적이 없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 포장 겉면에 가격표 부착해 놓으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구매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게 매직이에요, 매직. 예, 매장에서 빵류라든지 안주류 같이 가격이 불분명한 품목들을 상품 겉면에 부착을 해주시면 구매력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요거는 저희가 항상 매장마다 항상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품목입니다. 매장의 운영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간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을 실현합니다. 그중 하나가 라벨기를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발주했고, 자, 어제는 다른 곳들도 매출이 다들 조금씩 빠졌습니다. 아마도 외부로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네요. 매출 빠졌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행사 매대에서 어떤 상품을 진열하고 또 어떻게 팔지를 끈기 있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매니저분한테 얘기했고, 자, 또 제가 요청을 하죠. 항상 아침 시작은
매출에서 중분류 비교 매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극이 될 것이고 또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질문이 없다는 것은 방향성 없이 가는 것인데 이게 무지 위험한 것입니다. 매니저님이랑 저랑 얼마만큼 팀워크가 잘 맞는지에 따라 데이터 값이 변경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1단계 했고요. 2단계입니다. 오늘 매장 운영 체계 완성을 설계하고 실행했다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재고 데이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매출 데이터겠죠. 자, 포인트입니다. 실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 데이터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미하지만 분명 데이터는 우리가 희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확률이 높다고 믿어야 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피드백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실행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카톡에서 이야기 나누죠. 이 매니저분이 주류 매출이 2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평일이라 그런 걸까요? 요거는 잘못 보신 부분이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상권은 보통 금토 매출이 강하고 일요일 매출이 조금 빠지더군요. 과자 면류가 크게 줄었는데 행사 매대를 조정해봐야 할까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매대를 변경한 게 없는데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학생 손님 또는 그 외 손님의 매출이 빠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같이 행사 매대를 이제 편성을 했는데 설정을 하고 이제 편성을 했는데 바로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이걸 또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행사 매대 진열 못한 과자류 추가로 진열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치킨 그 상품 리스트고 이제 이거 조리 매뉴얼인데 치킨 25 리스트인데 2개씩 줄이는 게 나을까요? 이제 3개도 하고 4개도 하고 2개도 하고 1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2개씩 일괄로 판매합니다. 일괄로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해적 품목은 커트하고 고해전 품목 수량을 증량해서 조리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매대는 적은 종류를 가득 까는 거랑 진열하는 거랑 여러 종류 나눠서 까는 거랑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점포마다 다른데요. 보통 한 매대당 4품목에서 5품목 정도로 진열합니다. 너무 많으면 행사 매대로서의 의미가 퇴색이 되죠. 임팩트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네요. 화요일 현충일인 걸 감안했을 때 맥주 판매량이 20만 원대면 많이 부족한 걸까요? 26만 원 판매했네요. 저는 평균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다른 매장도 보면 주말권에는 30만 원 중반대이고 그 외 요일은 20만 원 중반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힘들 때 말이죠. 통장 잔고를 보는 건 힘든 일이죠. 마찬가지로 매출이 저조할 때 매출 데이터를 보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꼭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야 또 아쉬워하며 뭐라도 닦을 것이고 뭐라도 쪼일 것이고 또 뭐라도 기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진이 이제 안 나오는 건데 이게 현재 그 행사 매대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사진보다는 그 예전 사진인데 상당히 좀 난잡하죠. 현재 행사 매대 상태입니다. 휴지를 치우거나 행사 매대를 추가해서 따로 분리시키고 행사 매대를 넓히고 싶은데 따제 매대로 추천받아 보라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깔판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물류박스보다는 깔판 주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행사 매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렸고 전에 보여드린 철제 매대로는 과자나 컵라면 진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매대로는 화장지 같은 거 진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장님 혹시 다음 매장 방문은 언제일까요? 추가로 저희
그 공지방, 그러니까 단톡방이죠.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 가능하신지랑 워크인이 물류가 많아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방문 일정하고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인하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 파악을 위해서 단톡방에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근무자들의 업무를 설정하기 전에 매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 정돈이 필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매니저에 의한 샘플 작업이라고 말해요. 샘플 작업은 근무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거라 생각하면 큰 실수가 됩니다. 근무자들에 의한 샘플 작업은 보통 근무자 개인의 취향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근무자 개인적 취향은 좋지 않죠. 힘들더라도 매니저, 점주, 경영주에 의한 샘플 작업은 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죠, 이제 매니저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길어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일부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피드백 갑니다. 이게 이제 한 중간 정도 선에서의 피드백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일 매대. 심플한 정리. 심플한 정리는 고객에게 한눈에 들어오는 진열이라 보면 됨. 홍보물도 뭔가 두서없이 되어 있어요. 받침이 고정이 안 되어 있죠? 고정. 보통 상품 밑에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홍보물에서 가격 표시가 조금 고객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홍보물이라는 생각이 듦. 이것은 결국 기회 로스로 연결이 되죠. 홍보물에서 포인트는 한 개 1,650원, 세 개 3,300원으로 표기하면 좋은 예는 OFC가 만들어준 홍보물을 참고하십시오. 한눈에 들어오는 진열과 홍보물이 고민하지 않게끔 친절한 내용을 넣었을 때 비로소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듯. 자, 구슬 아이스크림. 여분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이 안 되어 있음. 진열 시 품목별로 바르게 정리도 안 되어 있음. 보충 진열 시 흔들어서 샤르륵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면서 보충 진열이 되어야 함. 보충 진열도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신선 오픈 쇼케이스. 신선 오픈 냉장고는 가급적 가격을 라벨기로 부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고민해 봅시다. 그 정육에는 라벨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상품들도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면 좋죠. 매입점표에 판매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역 근무자에게 전달해서 오픈 쇼케이스에 있는 신선식품들은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 업무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은 진열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마도 근무자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함에서 오는 미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근무복 있는 장소. 근무복 설정은 잘했습니다. 그 주변에 소모품들이 너저분하게 있고요. 이거 언제 시간 내셔서 2층 창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대를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 소모품 등을 보관하는 매대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무용품 같은 거, 예를 들면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A4 용지라든지 그 외 등등 매장 운영과 연결된 것들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 탈수기 위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포 개수대가 있기 때문이죠. 창고의 분리수거. 분리수거는 주택가인 경우 솔직히 조금 대충해도 모두 수거해 갑니다. 보통은 담배 박스 4개 정도 준비해 둡니다. 하나는 병캔, 하나는 플라스틱, 하나는 비닐, 하나는 종이. 이렇게 총 4개를 설정하고요. 설정한 다음 벽면에 표시를 해둡니다. 어떻게? 코팅해서 병캔, 플라스틱, 비닐, 종이로 이렇게. 매장 쓰레기를 창고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야간 근무자가 분리합니다. 분리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근무자가 모여있는 쓰레기 비닐을 가지고 각각 4개의 담배 박스에 분리를 한 다음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 75리터 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모든 재활용이나 쓰레기는 꽉 차면 배출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다만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배출일을 확인하셔서 이것도 벽면에 안내해 둡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률과 배출 장소, 배출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인 관리. 소주 30개짜리 핏박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4개에서 최대 6개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병맥주 판매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맥주 20입짜리 박스로 구매하셔서 매장에 설정하시면 좋죠. 1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피박스는 워크인 입구에 세워서 여분의 소주를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죠. 워크인은 제가 봐도 여분의 재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진열되어 있는 품목 바로 뒤편에 여분의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쑤셔 넣어져 있죠. 이를 위해서는 정리정돈도 중요하지만 적정량의 재고를 가져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입고 상품은 모두 해체해서
백장에 정리한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에요. 입고 상품을 모두 해체하면 백장에 정리된 돈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백장에 수시로 보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재고만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외 물량들은 입고된 상태, 번들팩 상태로 바닥이나 창고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1+1이나 2+1 상품이겠죠. 자, 7번 번들 수직 냉장고 관리. 가격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음. 뭔 말인지 알죠? 손글씨도 좋아요. 모양이 있게 좋지.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급한 대로 판매를 위해서 손글씨라도 써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추기 바랍니다. 행사 기준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건 너무 고객을 위한 매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픈 초기에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고객을 위한 매장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는 실속이라는 부분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 수직 냉장고에 행사 위주로 하면 고객은 좋죠. 그러나 우리는 마진 좋은 번들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므로 마진 폭은 조금 줄어들겠죠. 적정한 선에서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겠죠. 자, 그러면 행사 상품은 하단 쪽에 진열을 하고 신상품이나 컵 증정하는 번들팩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진열해서 마진을 조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했으면 최소 5등 안에는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 않나요? 공부했는데 25등 하면 그 공부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영했다는데 남는 게 별로 없으면 헛장사 한 거겠죠? 장사를 했는데 성적표가 좋아야 다음에 또 뭔가 일을 벌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적표가 좋지 않으면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8번째, 시식대 맨 안쪽 공간의 활용. 여기는 상품 진열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번, 외부 데크 관리 및 파라솔 관리. 의자는 등받이 있는 파라솔 의자를 발주해서 설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매장은 이쁜데 뭔가 없어 보입니다. 파라솔 운영은 현재 24시간 운영 중에 있음. 파라솔에서 흡연은 안 되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분은 필요합니다. 뭐냐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흡연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테이블 상단에 주변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데크의 물류박스는 한쪽으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박스 쌓아두는 장소 설정해 보시고요. 종이박스는 모두 펴서 쌓아두는 곳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제가 매니저분한테 피드백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룡은 왜 지구에서 사라졌을까?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적응한 종은 무엇일까요? 인간, 바퀴벌레, 개미, 벌, 비둘기, 쥐? 대략 요 정도? 퀴즈. 위에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은 잡식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해치고 나아가려는 DNA가 있다고 해야 할까? 여튼 그들은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는 것이 있었어.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실패는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거? 나쁜 거라고? 왜?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싫어요. 근데 실패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 다시 인간, 바퀴, 개미, 쥐 얘네들은 처음부터 성공만 했을까? 아니, 존나게 많이 실패했어. 그것을 통해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지.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실패하면서 성공으로 가게 돼 있어. 이것은 진리야. 근데 실패를 계속하면 안 돼. 계속되는 실패는 뭐냐? 그것은 습관이야.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존나게 고민해야 해.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려는 거지. 저번에 얘기했어. 여자 꼬실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지금 힘들다고 더하면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그냥 해. 군말 없이 그냥 까. 그냥 해. 나이키 알지? Just do it. 10번째, 매니저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현재 매니저의 시간 확보는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죠. 맞죠? 이것은 매장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쉬운 말로 매니저와 근무자들의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니저가 모든 뒷수습을 하다 보니 운영을 24시간 계속되어지니까 매니저가 매장에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무엇부터 실행해야 할까? 이것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매장에 샘플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11번째, 샘플을 만드는 것이란 청소, 매장 청소 분리수거, 매장 청소 업소용 청소기 구매하기, 건식, 습식,
분리수거 방법은 5번에서 안내했고요. 두 번째, 창고 정리. 컵라면, 과자는 고회전 상품 등은 박스 형태로 상단에 두시는 것도 방법이죠. 저회전 상품은 해체해서 창고 매대에 보관하는 거고요. 워크인은 6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2번, 근무자 업무 컨트롤 방법. 매니저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간대별로 업무를 설정해서 체킹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괜찮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면 나중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좋은 상태로 받아서 좋은 상태로 넘겨준다 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매장에 정착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좀 전에 말한 시간대별 업무는 꼭 해야만 하는 일들, 예를 들어 온도 체크라든지 물류검소 정리라든지 패스트푸드 유통기한 체킹이라든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리스트업해서 설정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외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건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좋은 상태로 받았는지 그리고 좋은 상태로 넘겼는지 어찌 합니까? 아니, 어찌 확인합니까? 이것은 퇴근 30분 전 사진 보고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30분 전 사진 보고는 매장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활용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시식대 청결 상태와 외부 파라솔 청결 상태가 항상 더러워서 고민일 경우에는 퇴근 30분 전 사진 보고라는 것을 설정해서 모든 근무자에게 안내합니다. 그런 다음 단톡방에서 사진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료와 주류가 많이 판매되어서 매번 보충이 잘 안 되어 판매 기회 로스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파라솔 청소와 똑같이 보충된 상태를 사진으로 보고하는 것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장님, 제가 워크인 뒤쪽을 비워서 주류 음료 여분을 놓으려고 했는데 서랍을 저쪽에 놓자는 의견도 있어서요. 사장님 의견은 어떤가 궁금해 여쭤봅니다. 우와, 벌써 움직이셨네요. 지금 설정한 자리는 언제든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해보시면서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매니저분이 저의 피드백을 받고 바로 샘플 작업을 실행한 내용인데요. 예, just do it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 방위 우량전 근무자별 업무 분장 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 샘플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20분 정도가 좀 넘었는데요. 1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4단계와 5단계 그리고 매출이 얼마만큼 매출이 달성됐는지 거기까지 하고 1부,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